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준석 씨의 준적준, 셀프 디스. 이준석은 또 열심히 이준석과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허은하 대표가 이 과정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아픈 고리를 찌르고 있구나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전한길, 권성동 이들이 뻘짓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사진 한 장, 이 기사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요 사진 한 장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준스톤 이어원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허은하 대표 인증샷을 통해 모든 게 뽀록 났다. 일단 돈 주고 나온 거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관련한 기사가 열심히 많이 퍼졌어요. 중요한 거는 이 덕분에 오히려 준스톤 이어원이 홍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좀 오히려 땡큐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 감독이 정중히 사과하라면서 이준석 씨를 어떻게 저렇게 조롱을 할 수가 있냐, 영화를 감상하고자 했던 예비 관객을 극장에 못 가도록 막는 선동적 언사다, 그러면서 오히려 허은하 대표한테 사과를 하라고 저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거대로면, 예를 들어서 관객이 정말 많았는데 허은하 대표가 갑자기 저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서 갑자기 관객 수가 뚝 떨어졌으면, 그러면 저도 그럼 허은하 대표가 좀 너무 과했는데?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동안 이준석이란 인간이 씨앗을 뿌려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이준석을 저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다큐를 만들어 놓고 이마저도 허은하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게 맞나? 보시면 관객 수가 아직 4,000명도 못 넘었어요. 지금 4,000명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시다시피 전문가와 네티즌 평점을 보면, 전문가가 이렇게 별점을 줬죠. 3.4점을 줬는데 10점 만점입니다. 다큐가 왜를 고민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태, 어느 쪽이든 정치인 팬덤 다큐의 종말을 바라게 된다. 그리고 네티즌 리뷰는 심플하게 삽입 리스크, 팬코에서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마법의 단어 삽입 리스크. 요게 이제 모든 걸 보여준다. 왜냐면 이준석 다큐를 만들었는데 삽입 리스크 내용이 쏙 빠져 있으면 이거는 보러 갈 맛이 안 나죠. 그래서인지 굳이 또 이제 찾아봤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관객 수가 저 이게 렉 걸린 건가 뭐 오류인가 싶었어요. 보시면은 3월 19일하고 3월 21일은 심지어 관객 수가 2명입니다. 2명. 혹시 이게 렉 걸린 건가?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객 수 2명, 이게 허은하 대표가 간 게 이제 15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3월 15일이면 그 이후로도 46명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이게 허은하 대표 때문에 이게 2명으로 준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3월 20일하고 3월 22일엔 또 갑자기 훅 늘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씨가 맨날 하는 방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보자면, 허은하 대표가 오히려 준스톤 이어원 저렇게 인증샷을 남겨주니까 저런 영화가 있었나 하고 3월 22일 어제 198명이 간 게 아닐까? 이거 허은하 대표가 그나마 홍보를 해줘서 저렇게 간 거 아닐까? 근데 왜 사과를 하라고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소위 이준석 씨가 맨날 방송 나와갖고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개소리 떠들어댄 걸 제가 그냥 똑같이 보여준 겁니다. 아니, 다큐인데 오죽하면은 이제 기자가 그거 보러 갔다가 야 이거 그냥 브이로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준석 속옷 깨는 거를 보고 싶겠어요. 내 돈 내고. 누가 이준석 팬코 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왜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돈 내고 가가지고 이준석이 트름하고 코 파는 걸 보러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러니까 4,000명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거를 허은하 대표가 저렇게 홍보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거짓말이 여기서 또 뽀록 났죠. 물론 팬코 본다는 거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팬코 보냐고 질문한 거에 대답은 안 하고 안 본다는 식으로 저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 놓고는 성원이 이어지면은 속편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 자의식 과잉 하나만큼 제가 인정합니다. 온 세상은 다 이준석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딱 이준석 본인과 팬코 준천지들이죠. 그래서 많이 성원해주면 속편이 나온다는데, 야, 살다가 남의 속옷 깨고 코 파고 트름하고 팬코 보는 걸 갖다가 성원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걸 가지고 속편을 운운하는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은 살다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데 저걸로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새롭긴 합니다. 압도적인 새로움이라고 하면 새롭긴 해요. 아니 꼭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치인들 중에 저런 걸로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래놓고는 지금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과 이재명은 덤앤더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덤앤더머가 누군지, 윤석열은 덤이고 더머가 누군지, 왜 준석열이라 불리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면 윤석열은 만장일치로 파면이다, 이런 헛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본인이 패널로 나가면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동안 남들이 막 합리적인 예측을 해도 그건 본인 바람이 담긴 거고요 하면서 지는 맨날 뭐 공학도네 뭐네 그러면서 과학선거 타령하고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대선 나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양당의 비난을 벗어나서 나는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가기 위해서 과학적인 선거를 치르겠다. 이게 과학입니까? 아니 별의별 음모론과 뭐 추측과 뇌피셜들이 쏟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황당한 소리는 이준석 혼자 했어요. 그래서 탄핵 인용 후에 이재명 대표 무죄 시 국민 분열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게 다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 같은 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재명 대표님만 언급하면서 최근에는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태도를 얘기하고 싸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과거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썼기 때문에 최상목 몸조심하라고 한 거 이거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어. 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씩 제가 얼마나 이준석이 또 자기 디스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싸가지로 나면 그동안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때마다 이준석이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싸가지론이 작동하면 꼰대론으로 맞서겠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한마디로 지 스스로 꼰대가 된 거죠. 그리고 싸가지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 들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지적해라. 지금 이준석이 앞서서 보셨듯이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과거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뭐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어디에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그러면서 또 저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와 자기를 연결하는 것도 아주 코믹 중에 코믹입니다. 그러니까 마삼중 비판받았을 때도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잖아요. 차마 제 이름은 또 언급 못하고 아니 노무현 재단 쪽에 있으면서 뭐 마삼중 거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거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처럼 정치를 안 했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준석이 얼마나 정근대적인 인물이냐,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얘기예요. 이게 싸가지 없다는 거는 전근대적인 비판이랍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태도가 좋아서 대통령이 됐냐,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난 이준석이 지금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도 논란, 이재명 대표님 태도를 운운하는데 태도 논란은 뭐냐면요, 딱 이런 게 태도 논란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에서, 다른 공식 석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더더욱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지 손톱 만지고 있어요. 손톱만도 못한 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태도 논란이에요. 이준석 씨 입만 열면 다 자기한테 침을 뱉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침을 뱉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준석 본인뿐만이 아닙니다. fem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수령님으로 받들고 있는 거죠. 이준석 싸가지론이 현재 기성세대들의 정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현재 기성세대에 이준석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하면은 팬코는 그때부터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나죠. 답을 못하니까. 이게 팬코 준천지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위험하다. 요 얘기를 한 게 얼마나 웃긴지도 보여드릴게요. 이준석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이준석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그나마 대화가 된다, 뭐 하버드 천재라 저렇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것도 어떤 의도로 저런 메시지를 던졌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이 중도 보수론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이걸 가지고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계속 불안정한 사람인 것처럼 그동안 또 프레임을 씌워왔었어요. 그래놓고 지 필요할 때는 공격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합니다, 즉 말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뭐라 그랬냐, 이재명 대표님한테 말기술 타령을 했어요. 말기술로 국감장에서 버티면 국민들에게 혼난다. 이거는 아니 입만 열면 자기한테 침을 뱉고 있다니까요. 말장난, 말기술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누굽니까? 아니 이준석이 그럼 여태까지 제대로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팬코 준천지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아, 우리 준석이 형이 그래도 정치를 바꾸지 않았냐? 뭐 그래도 미래가 기대되지 않냐? 오케이, 알겠는데 뭘 보여줬는데?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펜코의 신이 됐다는 게 엄청난 성과인가요? 그럼 이재명은 뭐 했는데? 맨날 그러거든요. 보여드리잖아요. 공약 이행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률로 입증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부정해요, 저들은. 그럼 저들은 이것도 부정하면 그럼 도대체 이준석이 보여준 건 뭔데? 아, 전장년 무시하고 조롱한 거, 20대 여성 싸잡아가지고 비난한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준스톤 이어원에서 보듯이 뭐 펜코 보고 코 파는 거, 그게 이준석의 모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또 말을 얼마나 바꿉니까? 노원병 출마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총선 전해인 23년 9월까지도 지는 노원병 나오겠다. 노원병 나 상계동 이준석이다. 난 노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 노원병 출마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준석 노원병 공천 주겠다. 23년 10월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마사중 코앞에 온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뛰었다면 예를 들어서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자신이 이제 마사중 되면 정치 인생 끝난다는 걸 아니까 10월 25일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야, 내 바로 밑에 노원을에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데 이건 내 손발을 묶어두고 어쩌란 말이냐. 한마디로 이 세계관도 또 이준석은 다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원을에서 이준석 손발을 묶어두려고 노원을 국힘당 쪽에서 사고를 친 겁니까? 그냥 국힘당 원래 종특 DNA 자체가 저런 거 알면서 국힘당 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맨날 떠들어대는 게 뭡니까? 민주당에다가도 남 탓하지 마라. 그동안 있었던 여러 기득권 카르텔 청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계속 그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하는 거를 이준석은 툭툭 말장난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정작 지 당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뭐만 하면은 자기가 능력이다 뭐다 그러면서 허세 부리고 능력주의 타령하는데 이렇게 남 탓할 거면 누가 정치를 못합니까? 아, 저도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출마한 다음에 떨어지면 야, 지금 당내에서 내 손발 묶어두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내 바로 붙어있는 지역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나 천재적인 하버드 천재가 지금 당선이 못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나 딴 데로 갈래. 요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쫌스러워요 이게. 그래놓고 능력 거리는 키워드만 반복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씌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었냐? 나는 솔로 얘기하죠. 빠니보틀 곽튜브 언급하죠. 그래서 당시에 빠니보틀 본인이 인스타에서 당황해가지고 네? 했던 것도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거 롤 가지고 막 힙한 척 했다가 같은 당에서도 저격을 당했어요. 롤 갖고 힙한 척 하지 좀 말아라. 그때 당시에 비유가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는지는 제가 그 2년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마디로 저런 식으로 유행하는 프로그램, 유명한 인물, 그리고 게임 언어 이거를 비유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심지어 정유란 씨한테까지 털렸었어요. 롤이 뭔지도 모르는 하수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 맨날 바꾸죠. 그리고 본인이 남들한테 막 토론 요청하고 건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패기 넘치는 거라고 포장하면서 막상 허은하 대표가 집요하게 토론 요청하는 거는 스토커로 몰아가는 거.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란 겁니다. 참고로 막간을 이용해서 전해드리자면 정유라 씨는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왜? 7억 원을 안 갚은 혐의로 지금 송치가 돼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전해드렸고요. 다시 이준석 씨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준수톡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선대요.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야, 이것도 진짜 솔직히 이거는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되게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은데 뭐 자세한 거 이제 남천동을 보시면 저 옆에 저 황호두 보고 제가 알림이당 지금 뭐 황희두 뭐 황호두 뭐
애초에 그 박영훈 위원장이 이거 알림이단 만들 때 여러 가지 또 뭐라 그래야 되죠? 풍자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혹시라도 저기에 가입하신 분들 계시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페이스북 차단 언제 해제해 줄 거냐? 그거라도 누가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앱에 뭐 100만 구독자가 되면 제가 당선된다. 뭐 팬 채팅 100만 공약이다. 그러면서 뭐 추첨을 해서 취임식 입장권을 준대요. 그러면서 10만 명 선착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 자의식 과잉.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이준석 씨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요 말장난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맨날 저런 식으로 팬코 준천지들 동원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저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혹시 근데 그분들이 그걸 원하겠냐 하니까 당연히 원한대요. 살다가 저런 식으로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지율이 김문수 정도라도 나왔으면 아니다. 뭐 김문수 정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오세훈, 뭐 홍준표, 한동훈 요 정도라도 나왔으면 그래 뭐 저런 식으로 떠들 수라도 있지 할 텐데 없어요. 지금 심지어 잡히는 게 나경원 원희룡만도 못한 그런 현실을 지금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막 0%대잖아요. 지지율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 심지어 비호감도는 압도적으로 또 1등을 합니다. 그런 인간이 막 세상에 누구만 눈만 마주치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나 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또 뭐라 그랬었냐? 뭐 희한한 정치인이 탄생했다면서 독재 거렸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사업하던 분이라 예절을 갖춰서 사람을 대하는 분이다. 이렇게 김건희를 찬양했었습니다. 참고로 독재 거렸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쥐가 겉으로 욕하면서 개혁신당 안에서는 이준석 독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찬반 투표로 대선 후보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준산당식 후보 선출하지 말아라 라고 며칠 전에 비판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토론 제안한 것도 지금 34일 넘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거의 40일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토론을 피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씨의 말장난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항상 본인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그 공격받는 상대를 우습게 만들어요. 나한테 쫄아서 도망친다라고 상대를 도망자로 만드는데 막상 자기가 난감한 상대를 어떤 식으로 대하냐. 이걸 왜 제가 정확히 하냐면 제 페이스북 차단 1000일 넘어서 지금 한 100일, 200일 됐을걸요. 이제 12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카운트도 안 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한테 무슨 뭐 열등감이다, 스토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었어요. 근데 그게 신인규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허은하 대표한테 고스란히 가더라고요. 평소 이준석 펜코 세계관대로라면 지금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토론을 요구하는 허은하 대표가 과감하고 패기 넘치게 토론을 요구하는 거고 그 상대방인 이준석이 쫄아서 튀었다. 도망자 이준석이다. 쫄보 이준석이다. 이렇게 가야죠. 국회에서도 이미 개혁신당식 공산당 투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준산당식 대선 후보 선출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독재적 사고이기 때문에 나랑 토론 좀 하자 그러는데 그 토론은 계속 회피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아무리 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가면 명태균 게이트가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다시 고개 돌리면 허은하 대표가 있습니다. 못 벗어난다는 거고요. 결국 경북 고령군수 공천을 청탁하던 배 씨가 21년 6월 국힘 전당대회 때도 명태균 측에 돈을 줬는데 이 돈이 이준석 여론조사하는 데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똑같이 연루되어 있는 홍준표 씨와 나란히 서울대 사회대 학생의 토크 콘서트 갔다가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연사를 어떤 기준으로 추정한 거냐? 라는 식으로 난리가 나니까 학생회에서는 댓글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거야말로 맨날 본인이 말하는 그런 준산당식 정치가 아니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친한 순서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얘기를 했대요. 저 서울대 토크 콘서트에서. 그러면서 한동훈 씨는 이재명 대표보다 뒤에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라이벌을 건드리는 것까지도 끝까지 졸렬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김종인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는 한동훈을 능가할 잠룡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동훈 씨를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김종인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되고 명태균 게이트로 위기를 지금 직면하니까 한동훈 쪽에 어필해서 지금 살아남으려는 거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명태균 게이트도 절대 끝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준석 씨는 빨리 국힘으로 가가지고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고 싶은 게 목표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펜코, 세보겔, 아카라이브, 나무위키 등 이준석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폭로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펜코에서 이준석에 방해되는 정치인을 꾸준히 비방하고 이준석 심기 거스르는 회원은 막 영구 차단, 최대 1460일까지 하고 내란견이라는 별명까지 붙이고 펜코뿐만 아니라 DC 세보겔, 아카라이브, 나무위키 이런 데에서도 지금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론전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부정적 별명 나무위키에 검색해보시고 이재명 대표님 부정적 별명 나무위키에 검색해보세요. 한 트럭을 그렇게 적어놓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찔끔 적어놓습니다. 그 안에 마삼중하고 뭐 일부 몇 개만 지금 달려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사이비 종교랑 지금 유사하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감시, 벌과 보상 내리기, 개인의 사고 통제, 의존과 복종 주입, 사이비 종교 방식으로 지금 이준석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 상황인데다 지금 일부는 또 고발까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펜코의 허은하 대표를 검색하면 허은하 대표의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내용은 바로 저렇게 비추를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양양자 씨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배신자라 그러면서 조만간 민주당 복당할 거다. 저런 식으로 맨날 얘기해요. 이준석이랑 안 맞으면 저 사람 민주당 갈 거야. 김용남, 신인규, 허은하, 양양자 등등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저렇게 그냥 다 민주당 갈 사람들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게 이제 이준석 씨가 양양자 씨의 지적처럼 DNA 자체가 누구랑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어그로만 끌고 있는 거죠. 황교안, 전한길과 부정선거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었는데 정작 그 전한길 씨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한길 뉴스가 지금 서버 폭발했다고 하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그 큰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남천동에서도 이미 팩폭을 많이 당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핵심 얘기가 2030 주축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전한길 뉴스를 만들었다 이러는 건데 그래놓고 막 문영배 소장을 계속 공격하고 신상 털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30의 정신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언론사 기준이 정직이래요. 정직.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아니 막 뻘짓하면서 내 기준은 정직이다.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그 이명박 씨에 관련한 걸 정말 많이 봐가지고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집 가오는 정직이다. 어쩜 저렇게 하는 짓들이 똑같냐. 아니 저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은 어디서 훈련 받습니까 혹시? 맨날 저렇게 정직 타령하고 공정 타령하고 상식 타령하고 정의 타령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 말과 반대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 남천동 요즘 폼이 미쳤죠. 전한길 16.7%, 한동훈 16.8%, 풀파워 한동훈이 16.8인데 전한길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16.7이니까 나 전한길 뉴스를 넘어서 이제 다른 꿈도 꿀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어준 총수를 비롯해서 겸공에서도 저 도른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거의 김어준 총수의 그 기준대로면 이거 극찬입니다. 극찬.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도른자들이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방송도 해보고 평소에 자료 준비하고 하는 거 많이 봤는데 몇 년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도른자들 맞습니다. 진짜 순수 재미.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10대들의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유쾌하고 쿨하고 힙하게 뭔가를 만들어가서 지금 저들이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롱하고 이런 걸 만들어간다 했잖아요. 고인 모독 수준이 아니라 풍자 정도면 전 얼마든지 오케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사장 남천동이 저들의 버튼을 지금 엄청나게 누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들이 사장 남천동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 대응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최근에 또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완전히 또 무참히 짓밟힌 경우도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 전광훈만도 못한 취급받는 게 권성동 씨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씨도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전환길한테 밀리냐? 라는 생각에서인지 책 제작을 했어요. 취임 100일 기념으로 책을 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재명 명언집 이재명 명언집으로 읽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덕후에서도 뜨거운 열렬한 환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요거는 그냥 포스터로 뽑아서 써도 된다. 미감, 미적 감각 미쳤다 진짜. 폼 미쳤다는 거예요. 국힘 하는 것마다 미감 망해가지고 말아먹었었는데 요건 정말 잘했네. 폼 많이 들였네. 그리고 지지자들도 모르고 있던 이재명 대표님의 명언을 국힘의 권성동이 발굴을 해줬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100일 기념으로 이재명 명언집까지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본인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 발언도 이제 풀 워딩으로 적어줬죠. 쎄쎄거리면서 저들이 막 악의적으로 프레임 장난질을 해왔었는데 야 오해가 있었어. 이거는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맥락이 있었다는 거를 보통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 풀버전 워딩을 보니까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해서 개몽집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민주당 갤러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리얼 러브라는 거죠. 중앙대 법대 80학번 권성동님의 세심함을 봐라. 서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민주당 갤러리에서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님 책도 많이 읽고 과거에 그 자료들도 많이 모아가지고 저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야 내가 잠 4-5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권성동한테는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해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분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권성동이 취임 100일 기념으로 이재명 명언집을 만들어주면서 이재명 대표님은 다 자연스럽게 올려치기가 되는 동시에 중도정치 갤러리에서 이거 어떻게 평가하냐? 문제는 뭐냐면 국힘은 내려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야 쟤네들은 이 당연하고 다수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말을 망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야 저것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까지 같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올렸지만 한쪽은 내려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중대 동문 권성동 씨의 가슴을 울리는 추천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님의 그 비전을 함께 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윤석열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올바른 길을 함께 고민하길 희망한다면서 지지자들조차 잊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님의 명언을 저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줬다. 그리고 친히 구갈 드라이브에도 올려줘서 전 국민이 딸깍 한 번으로 이 모든 걸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도라에 나왔을 때 권성동의 진정성이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2년 후배라면서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한 사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학교 다닐 때는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었다고 권성동 씨 지금 잼며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국힘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면 장성철 같은 사람한테 지금 무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환길 전광훈만도 못한 권성동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취임 100일 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 진심을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힘의 홍보 자료실에도 떡하니 이게 올라갔어요. 이재명 명언집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추가적으로 오늘까지도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망언집 내고 명언집 소리 들은 권성동. 그래서 국힘 지지자들 입장에선 야 뭔 일이야 이게. 그래서 국힘 아니 이게 제가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힘 갤러리에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이 미 XX야 이재명 덕질은 마음속으로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고 한 자리 받으려고 GX 연병을 떨고 앉았노라고. 아니 이 글과 함께 요 사진을 보니까 권성동 씨 얼굴 표정이 이게 지금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국힘 갤러리 좀 보면 반응이 다 이래요. 아니 누가 이런 거 시켰냐고 권성동한테. 지금 안 그래도 저들도 겉으로 센 척하지만 윤석열 파면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될 게 뻔히 보이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냥 이재명이 쉐쉐 했으면 한 거지. 왜 지금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같은 거 왜 같이 올렸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래가지고 야, 권성동 씨가 드디어 잼며든 속내를 드디어 드러내는 건가? 그렇죠. 지금 아니 뭐 전환길만도 못한 취급 받으면서 국힘 원내대표로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그 상황에다가 덧붙여서 능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리마인드. 이게 이의 리죠. 이재명의 마인드를 리마인드 하겠다. 야, 센스 미쳤습니다. 리마인드.kr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재명 명언집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돈과 시간을 써가지고 저렇게 친절하게 발굴해준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국힘 갤러리는 또 난리가 나죠. 권성동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재명 명언집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이러한 명언, 다소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명언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동시에 저들이 쉐쉐거리면서 무슨 프레임 장난질했던 것도 드러나고, 그래서 민주진영에선 다시 또 기세가 올라가고, 동시에 국힘에서는 권성동 화력 지원으로 지금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기세는 꺾이고, 야, 권성동 한 명이 지금 무슨 일을 해낸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권성동이 지금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당연히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입법 내란이라는 키워드까지 쓰고 있어요. 무리수죠, 무리수. 저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진 부정적인 그 실제 팩트 내용들, 내란, 계엄, 독재, 이거 무조건 민주당에 돌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법 내란이라는 프레임 전쟁을 거는 거예요. 유치하죠. 저럴 시간에 이재명 대표님 명언이나 차라리 더 발굴하면 기사화라도 더 된다. 막말로 권성동 씨가 언제 이렇게 환영을 받아봤습니까? 원내대표로 맨날 사고만 친다고 천조국 파랭이한테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친중 소리 들었었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은 권성동 씨도 참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을 하다 안 되니까 고발을 한다면서 국회에서 일을 똑바로 하라고, 헌재 결정에 따르라고 얘기를 했다고 강요죄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기승전 이재명 타령하면서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엔 또 이재용 씨를 만났는데 또 어떤 댓글들이 달리고 있냐. 갑자기 이재명과 이재용이 형제래요. 그래서 삼성에서 관련자들이 입막음을 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혈육의 정이 어디 가냐 이러면서 두 형제가 만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이 온라인의 별의별 유니버스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그 유발 하라리 대담이 공개가 됐는데 요거 주위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실제로 유발 하라리 작가가 한국에서 쿠데타 일어났다고 해서 북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한국이야 해가지고 깜짝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 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AI 시대 맨날 그냥 말로만 미래 거리는 뭐 과학 거리는 이준석 이런 부류, 국힘당 정치인 부류랑은 급이 다르다는 걸 요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여기에 맞춰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고 소외계층은 또 누가 어떻게 챙겨야 되고, 양극화 문제, 사회 불안 요소, 이걸 위해서 정부, 즉 공적인 영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근데 이준석은 아직까지도 신자유주의 윤석열 그대로 지금 받아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자칭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신자유주의를 끌어당기는 게 현 시대랑 얼마나 안 맞는 건지, 이거를 어제 유발 하라리 씨와의 대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의 구상, 시대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정치인이라는 게 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우리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서 되게 두렵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놓은 또 DNA가 있는 게 한국인들의 특징이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자. 이게 전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 씨도 트럼프나 해리스 혹은 다른 정치인들을 보면 AI 문제나 이런 사회의 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을 보니까 야, 다르다, 정치인이 이래야지 라는 이런 반응, 이것까지도 주위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안철수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토론거렸는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MB 아바타입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는 인간이 무슨 이재명 대표님하고 토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차마 꺼내면 안 될 얘기까지도 지금 꺼내는 게 안철수 씨의 현실이다. 물론 이건 비단 안철수 씨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준석이 됐든 국힘당 정치인들이 됐든 이 정도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저들이 기승전 이재명 안 돼 이것만 외친다고 한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이재명 대표님의 키워드, 그리고 특히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권성동 씨가 쏘아 올린 공, 이재명 명언집 쎄쎄거리면 그냥 권성동으로 이제 반박하면 됩니다. 야, 국힘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줬는데 니 뭔데 그런 식으로 가갖고 그 올린 거 보고 와.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국힘당 갤러리나 뭐 미국 정치 갤러리, 국힘 비대위 갤러리 이런 데서는 이재명 대표님한테 10번 공격할 거를 분산해가지고 이제 권성동 씨한테 쏘겠죠. 안 그래도 그 천조국 파랭이한테 욕 엄청나게 먹고 있던데 지금 이제 빼박 친중이 됐겠네요, 저들도.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